최근의 장세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각자 도생이에요. 일단 어저께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약간 좀 미흡했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작년도에 왜 우리 유행하던 그 섹터를 종합해서 왜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번엔 삐에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삐에로. 2, 3주나 3, 4주 뒤에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흐름을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아주 또 강력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네. 지난번 분기 실적 때 발표했던 어떤 그 강세장이 또 한번 연출되는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꺾여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HBM 관련 주식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뭐 사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비싸요라고 얘기하고 이런 거 들으시면 엔비디아가 지금 퍼가 몇인데 그렇게 잘 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몇 배나 된다고 뭐 비싸다고 얘기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그래도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PER 단위 최소 150에서 200배 가까이 본단 말이죠. 네. 근데도 좋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아마 제가 본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목표가를 뭐 $1,000 이렇게까지 제시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러니까 최근에 뭐 나가서도 AI 관련주 반도체 이런 거 사려면 뭐 사야 돼 이렇게 하면 차라리 조금 더 덜 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물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그 뭐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의 어떤 힘입어서 하다못해 뭐 엊그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도 장중에 6% 정도 올라가는 일도 있었고 한미반도체라든가 또 이수페타시스라든가 최근에 봄부터 해서 굉장히 큰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네들이 그것들과 연관해 갖고 갈 때 주가는 간 게 맞지만 엔비디아급으로 실적이 좋아졌느냐? 하이닉스가 1, 2분기 때 실적이 좋았나요? 아니죠. 한미반도체 그렇죠. 실적이 잘 나왔느냐?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지 않은데 그냥 주가만 많이 올랐고 한미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2만 원대부터 얘기는 많이 드렸지만 이게 5만 원, 6만 원 정도 가니까 시가총액이 5조 대가 넘어가는데 그렇죠. 상방 때 영업이익이 한 2, 300억 정도 나온 걸 치우고는 사실 너무 좀 빈곤하지 않느냐. 물론 엊그저께 나온 그 본딩 장비 보면 멋있습니다. 새롭게 지금 수주 들어간다고 해서 폼은 되게 나는데 폼 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실익이 아직까지는 담보되지 않았다라는 데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엔비디아가 막 실적이 좋고 GPU를 뭐 90%쯤 차지해가지고 엄청나다. AI 쪽에 지금 뭐 엊그저께 발표된 얘기 보면 너무 좋죠. 5천만 원짜리 그런 뭐 패키지를 뭐 400만 개인가 200만 개인가 이렇게 만든다고 하니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우리나라 입장에서 딱 보면은 한마디로 생각나는 게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생각을 많이 좀 갖게 되는데 저건 쟤네들만의 잔치인데 저것이 우리나라한테 마치 크게 낙수 효과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도 지금 여러 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A 반도체는 아주 특급 대우를 받고 있고 나머지 전공정 뭐 이런 소부장들은 안 되는 애들. 아무리 그렇죠. 지금 나라에서 세제 혜택 준다 그래서 뭐 산단을 만들고 클러스터 만들어서 하라 그러지만 엄연히 지금 오더가 안 나오거든요. 2분기 때 실적들이 거의 안 나오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도 2분기 말, 7월 말 이렇게 나오는 재고 자산에 따른 것들 보면은 일부는 준다고 반거하는 것도 있지만 양 자체는 계속 늘고 있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 느지막할 때까지도 재고 자산을 많이 떨굴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제가 봐선 적어도 한 분기 내지 두 분기 정도 실적에 이연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뭐 하반기 때 반도체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지금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적어도 내년 봄쯤이나 이런 정도로 좀 많이 한 6개월 정도 후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AI를 중심으로 해서 뭐 엮어가지고 올라가던 애들도 일단 고점의 향기를 좀 많이 풍겨요. 약간의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라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각은 정말 눈 내릴 때까지는 조금 참자라는 시각. 겨울까지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 AI 반도체, 챗GPT를 통해서 AI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싹 사라졌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저 EUV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되게 기대감들이 컸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AI 전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던 EUV라든가 네. 뭐 그때 그 투자의 아이디어들 이건 사라진 건가요? 사라지진 않았죠. 예, 다만 뭐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냥 뭐 잊혀질 뿐이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게 더 무서운데 잊혀져가는 잊혀진 거죠, 솔직히. 예, 그게 지금 AI라고 해서 엔비디아의 GPU에 완전히 매몰이 돼 있고 우리나라는 뭐 HBM이라는 그런 고대역대 메모리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UV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드러내놓고 가지는 않았지만 SNS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의외로 나와서 꾸준하게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이게 회자가 크게 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EUV 갖고 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 극나노 공정의 한계가 거의 오다 보니까 요새는 그걸 자꾸 이제 어떻게 단을 계속 미세하게 쌓아가지고서 넘기느냐, 그러니까 적층을 얼마나 잘하느냐 쪽으로 가기 높게 때문에 갈수록 하이 기술이다. 예, 높게 쌓는 걸로 가다 보니까 이걸 미세하게 만드는 것 쪽으로는 이제 조금 2나노 지금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게 어디까지 갈까죠? 그러니까 1나노 다음에 뭐 0.7나노 이렇게 구현하기엔 상당히 지금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요새는 적층 쪽이나 그런 후공정 패키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HBM 관련 AI 그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고점 징후들이 보이고 있고. 네. 그렇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그런 주식들, 네. 그런 주식들을 사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오늘이 우리 8.15 여기 저 딱 두 번째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딱 40일 전에 나왔거든요. 그때도 사실 유사한 질문 주셨을 때 반도체 뭐 사면 좋으냐 그래가지고 제가 대답 드린 게 1세대 반도체 기업 사시라고. 그 말씀드렸게 주성 엔지니어링, 뭐 맞아요. 신성 ENG, 한양 ENG 이런 거 사놓으시면 어차피 시대는 계속 도니까 다시 1세대가 중점이 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드렸는데 사실 한 달 정도의 궤적만 보면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쪽이 괜찮았고 또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기업들이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결국은 테슬라라고 하는 천재적인 그 경영자가 꿈꾸는 세상대로 많은 것들이 좀 회자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게 그 테슬라 쪽이나 앨런 머스크의 3대 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태양광이라든가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쪽에 관련된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실적도 나오면서 또 주가도 많이 최근에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 나오는 것도 특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봐서는 다 똑같고 이제 최근의 장세는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각자 도생이에요. 예, 차별화된 기업들만이 가는데 아까도 우리가 공유했던 내용들이 1, 2분기 때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안 좋습니다. 실적들이. 근데 그 중에 실적이 좋아진 애들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걔네들이 찐입니다. 제가 봐서. 왜냐하면 그거 그 유니크하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경쟁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 얘네들 걸 쓸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런 생명력이 강한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아 있는 상태니까 앞으로도 제가 봐서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가장 단적으로 생각나는 건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딱 생각나는 첫 기업은 에로티베큐이라는 기업이에요. 아, 에로티베큐. 예, 진공 펌프인데 다른 경쟁 기업이 없거든요. 근데 얘가 사실 숨어 있는 HBM 관련주입니다. 그 TSV인가 그 공정에 진공 펌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태양광 쪽으로도 좋고 그 아주 조용하지만 은근히 잘 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네요. 예, 최근 흐름이 누구도 HBM 관련주라고 잘 얘기는 안 하는데 내용은 HBM입니다. 그쪽으로 많이 간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 60%씩 나오는 HPSP 그런 기업들도 저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오늘 좀 오르다가 말긴 했는데 신성ENG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그 클린룸 확대라고 하는 삼성의 어떤 계획에 맞춰 봤을 때 클린룸이나 드라이룸 쪽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조금 올드하지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 관련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하이퍼클로버 X 이게 공개되고 나서 기대감으로 쫙 올랐다가 실망한 매물인가요? 오늘 또 한 7%대 급락을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개되던 목요일 버전 때는 이제 쇼도 하고 막 이러니까 와 이랬는데 사단이 난 게 공개된 그 목요일 날 장 끝나고서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진 거예요. 실제 어떤 그 테스트를 해봤더니 약간 엉뚱하다든지 아니면 뭐 기대만큼의 대답이 안 나온다든지 이제 예전에 그 빈과 버드가 싸울 때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치, 그때도 구글이 구글이 갑자기 버드를 뭐 버전을 갖고 내놨더니 엉뚱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가 한 10%씩 그냥 부러졌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나온 거죠. 지금 아직 이게 사실 우리 개인들께서 체감하기에는 일정상으로 보면 약 11월쯤 돼야지 흔히 말해서 네이버의 일반 화면이나 이런 데서 이런 것도 구현하는 거 실제적으로 좀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저께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약간 좀 미흡했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사실 목요일 날 벌어놨던 거 바로 다 까먹었죠. 다음 날. 근데 지금 이거는 어차피 그 진통이라고 봐요. 어차피 완벽한 게 처음에 나왔을 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고, 예, 앞으로 뭐 회사 대표도 어저께 그 단 23이라고 하는 이벤트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구체적으로 상용하거나 아니면 목표로 제시해 있는 어떤 손익에 대한 모델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오늘 하락이 없었어도 저는 아마 이 자리를 빌려서는 약간 좀 아직까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였는데 그게 간밤에 테스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서 주가 부러지고 나니까 훨씬 더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으나 제가 봐서는 어쨌든 대단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다만 너무 강조를 하는 게 이 한국어에 너무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이 글로벌리하게 이게 사실 규모로 보면 뭐 1조나 투자했고 그 사용하는 언어의 어떤 수량이라든가 뭐 거의 글로벌 넘버 3다 이런 정도로 큰데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너무 강조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좀 걸림돌이다. 이게 뭐 그냥 국내용으로 쓰자라는 얘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벗어나자라는 식으로 좀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하락은 물론 좀 마음이 무거운 주제지만 저는 앞으로는 계속 수익 모델을 붙여갈 거고 또 마치 그 게임의 플랫폼처럼 다른 회사의 얘기지만 계속 그 자기네들 이런 협업하는 플랫폼을 계속 갖출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B2B에 의해서 B2C 쪽에 뭐 구독 경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수익 모델은 아마 연내에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기적으로 보면은 오늘이나 뭐 어제 있었던 하락이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한테는 기회일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최근에 사실 그 바닥을 찍었나 보다 한 18만 원 막 이런 때에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서 다들 좋아하셨는데 다시 물리신 분들이 많잖아요 고점에. 그렇죠. 이것이 어떤 추세 다시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그냥 꺾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어차피 다른 그 글로벌 기업들도 그런 내홍이라든가 한 번에 에러 같은 것들은 다들 겪은 것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전 이번에 이제 뭐 수정하고 고치고 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 이게 오늘부터 바로 쓰는 모델이에요 이러고서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2달 내지 3달 정도 뭐가 수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진검승부는 아마 숫자로 얘기하는 건 아마 내년 봄쯤 돼야 될 겁니다. 이 4분기 정도쯤에 수익 모델이 시작을 하게 되면 그 평가는 내년도 봄쯤 돼야지 나올 것 같은데 뭐 예단은 힘들지만 일단 실적에 저는 애드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9월 우리 저 대표님이 보고 특별히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는 뭐 이게 한 달 사이에 달라진 건 아니고요. 늘 가진 생각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저께인가요? 일부 EBS인가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 거기에 나온 방송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국가 소멸과 관련된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그 무슨 모 법대 교수가 머리를 막 쥐어틀면서 우리나라 망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라는 게 뭐 기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출산율이 0.78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수치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고 얘기를 해서 참 이게 미래 경쟁력에 엄청난 이제 도전이 될 것인데 이게 사실 단발적인 어떤 뭐 부양책이나 아니면 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현실적으로 계속 줄어들기만 하는 노동력의 부족과 그리고 임금의 어떤 계속 꾸준한 상승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회자가 되어 있는 AI이고요. 네. 로봇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 해주셨죠. 뭐 1,000만 원 있으면 뭐 살래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바이오랑 로봇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는 지금 3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만, 알츠하이머, 탈모 이쪽에 3가지 분야. 그리고 로봇은 지금 기대값이 있는 게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그리고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일부 한화라든가 포스코라든가 현대차 쪽에 중견기업의 M&A 이런 3가지 이슈가 하반기에 물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9월이든 8월 말이든 다 좋은데요. 결국 지금 흔히 이제 시장이 어지럽고 약간 그 소재 시리즈의 그 테마주들이 막 어지러우니까 와 저쪽이 뭐 시장의 주류이자 뭐 저쪽으로 가는 게 답이야라고 생각하시거나 약간의 이제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 시장의 도도한 흐름은 결국은 AI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화 내지는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이슈거나 아니면 모든 건 또 사실 최근에 많이 겪고 계시는 이상기후를 기반으로 하는 그 에너지 싸움이거든요. 에너지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야지 우리가 인류가 멸하지 않고 오랫동안 후손까지 몰려줄 수 있는 지구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9월에 한정된 테마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AI 기반으로 하는 로봇하고 인류의 삶의 질, 최근에 그 해피드럭이라는 말 유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섹터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게 공교롭게도 팬데믹이 끝나면서 뭐 피부 미용기기 쪽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 장표 하나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 유행하던 그 섹터를 종합해서 왜 태조 이방원 뭐 이렇게 맞아요. 했었잖아요. 이번엔 삐에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삐에로. 피부 미용기기 그리고 AI 기반의 의료 그리고 로봇 이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래쪽에 그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표시해 놓은 그 3종목이 한 섹터당 가장 유망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 드는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번 뭐 그 지금 3종목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시죠. 하이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피부 미용기기 쪽에 뭐 한 5-6개 상장 기업이 있는데 네. 최근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상폐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대안이 이제 누가 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갖고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뭐 큰 기업들이거나 이미 일가를 이룬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하이로닉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일부 증권사에서 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내세우면서
지난주에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오고 나서 좀 눌림목 과정인데 제가 봐선 지금 뭐 남미라든가 중국 쪽에 추가적인 시장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조류를 보면 시장이 막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가는 장세라고 할까요? 이게 좀 희한한 장세인데 이게 이번 주에 굉장히 독특한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이 이제 DR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디텍터라고 하는 엑스레이 영상을 디지털화해가지고 사람들이 판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2분기 때 영업 실적은 1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대표가 모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네들 500억씩 벌 수 있는 아이템 4가지 있다고 얘기하면서 3일 만에 70%가 올랐습니다. 믿어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은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기는 시장이라는 거죠. 좀 비근한 예인데 루니도 사실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단은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렇죠. 예, 시총을 만족시킬 만하진 않은데 이 대표도 어제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10년만 기다려라. 매출액 10조에 영업이익 5조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유무상 터뜨렸어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자기네 투자하라는 얘기죠. 지금 돈은 좀 말랐는데 투자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어디에다가 이렇게 꿈을 좀 넣어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당장 숫자가 열심히 나오는 기업들도 어렵다 그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꿈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시장의 조류라고 하는 게 쉽게 바뀌지 않고 결국은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들을 의외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주고 있는 것도 하나의 조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보기엔 그 루닛이라든가 뷰노라든가 JLK, 딥노이드, 지니너스 이런 의료용 AI 쪽 기업들의 그 줄 다음으로는 DR텍 같은 경우가 제가 공부를 좀 해보면 관련되는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값이 높은 산업적인 분야들이 분명히 있고 송유관을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유방암 체크라든가 이동형 디텍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미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진짜 500억씩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대값으로 최근에 오르는 흐름 자체는 다행히 오르기 시작한 처음 시장값 그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지가 있어 보이고 스맥 같은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정도 내외인데요. 예, 상반기에만 한 12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서 지금 로봇주들도 사실 가야 되는데 늘 빈곤한 소재는 숫자가 안 나온다는 거. 뭐 하다못해 레인보우도 숫자는 빈곤하죠. 근데 네. 최근에 티로보틱스라든가 스맥처럼 숫자가 뒷받침이 되는 스마트 팩토리나 로봇류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공부할 만한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많이 올라온 주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공부하고 알고 있다 조정을 받았을 때 아니면 지금이라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투자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가진 지금의 내가 딱 보는 그 순간이 최상일지 아닐지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려우시겠지만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분할이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적립식이죠. 적립식. 예. 내가 생각한 원래 수량이 있으면 저는 한 보름이나 한 20단위 정도로 끊어가지고 매일 5%씩 들어가시는 거예요. 만약 1,000주면 이게 참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50주씩 맨날 사시는 거. 그게 제일 한 20일에 걸쳐서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승부가 뭐 바로 며칠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앞서서 크게 날아갔던 피부 미용기기나 아니 의료용 AI나 로봇주들이 사실 며칠 만에 일가를 이루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씩 걸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제가 돼서 뭐 슈시 나왔으니 이제 뭐 너무 과다해서 끝났어 이건 아니고요. 그렇게 과정을 좀 겪더라도 한 2, 3주나 3, 4주 뒤에 다시 재반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흐름을 분할로 매수하시는 걸로 대응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뭐라 그럴까요? 요즘 그 또 올해 들어서 계속 좋은 어떤 상승장이 시작이 되다가 8월 달에 이렇게 힘든 장이 오니까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뭐 중간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려가지고 힘든 장이 온 건 맞는데요. 저도 한 30여 년 시장을 봐왔지만 우리가 결국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인내심과 시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뭐 기관 외국인들은 오히려 결산 때문에 금방금방 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압박을 받지만 개인들이 갖고 있는 특장점은 본인의 성향만 맞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어떤 테마주들 같은 것들이 눈에 거슬리실 수도 있고 나만 뭐 안 하면서 저것들 날아가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실 것 같은데 그거 정말 한순간 태풍처럼 태풍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게 아니고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눈 한번 질끈 감으시면 그냥 도루 원위치 되는 애들이니까 저런 녀석들은 원래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어려운 기간 동안에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금 농부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의 비전하고 또 실적을 점검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다스리는 거. 사실 뭐 너무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투자의 95%는 기다림과 인내거든요. 이거를 이겨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고서 8월 말에서 9월 달 초순 조금 벗어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장세도 분명히 열릴 거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혁 대표님이었고요. 오늘 인사이트,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